오늘의 주제,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 구조, 통속 내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늘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의 목표, 이번 달 목표, 오늘의 목표.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표는 자주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시작은 의욕적인데 중간에서 멈추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끝까지 못 갈까? 통속의 뇌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의 구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목표 설정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목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법은 배웠지만 목표를 설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목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당신을 무너뜨리는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밀어주는 목표를 만드는 법을 탐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방향이지 압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곧 압박이 됩니다. 숫자, 결과, 비교.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 이루면 잠깐의 안도. 하지만 뇌는 압박을 목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는 압박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미루고 에너지를 아낍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진경과학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뇌를 감지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목표가 압박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뇌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표가 우리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잘 설계된 목표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목표는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 표시판입니다. 여기로 가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장치. 그 감각이 있을 때 사람은 오래 갑니다. 심리학자 에드윈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성과를 높이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오히려 성과를 낮춘다.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위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가 아니라 더 잘 설계된 목표입니다. 두 번째 결과 중심 목표가 흐름을 끊는다. 1억을 벌겠다. 토익 900점을 받겠다. 10kg를 빼겠다. 이런 목표는 틀리지 않았지만 혼자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미래에 있고 우리는 늘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는 계속 부족해 보이고 미래의 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간극에서 자책과 조급함이 생깁니다. 통속의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 목표는 나침반으로만 쓰고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정 목표여야 한다고.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목표가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하느냐, 어떤 리듬으로 반복하느냐, 어디까지가 충분한 행동이냐. 이것이 설계되지 않으면 목표는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 10권 읽기보다 매일 아침 30분 읽기, 마라톤 완주보다 주 3회 달리기, 10kg 감량보다 하루 3끼 챙겨 먹기. 과정 목표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과 목표는 내일을 약속하지만 과정 목표는 오늘을 움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테레사 에모빌 교수는 진전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동기부여되는 순간은 큰 성과를 이뤘을 때가 아니라 작은 진전을 매일 느낄 때였습니다. 과정 목표는 바로 이 작은 진전을 매일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감각. 이것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과는 언젠가 도착하지만 과정은 매일 경험됩니다. 그래서 과정 목표가 더 강력합니다. 세 번째 좋은 목표는 나를 설명해 준다. 잘 설계된 목표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글을 쓴다는 목표는 결과보다 정체성을 만듭니다. 나는 쓰는 사람이다. 나는 계속 다듬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생기면 하루를 쉬어도 목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정체성 기반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보다 나는 비흡연자다. 운동하고 싶다보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믿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동속의 뇌는 목표를 외부에 걸어두지 말고 내부에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10kg 감량은 외부 목표입니다. 나는 건강은 돌보는 사람이다.는 내부 정체성입니다. 외부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지만 내부 정체성은 계속됩니다. 좋은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유연해야 오래간다. 많은 목표가 무너지는 이유는 너무 완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양, 조건이 너무 빡빡합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변수를 던집니다. 피곤한 날, 일이 많은 날, 마음이 가라앉는 날. 완벽한 계획은 이런 날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는 최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흐름은 유지되는 기준. 동속의 뇌는 이것을 복귀 가능한 목표라고 부릅니다. 잠깐 벗어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이 구조가 있으면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운동이 목표라면 최소 10분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10분도 운동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BJ 보그는 최소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동기가 낮을 때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운동하기 싫을 때도 운동복만 입기. 글쓰기 싫을 때도 한 문장만 쓰기. 이 최소 행동이 설계되어 있으면 동기가 떨어져도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유연한 목표는 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나를 조종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목표는 나를 관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 왜 잘 됐는지, 오늘 왜 힘들었는지, 어디서 흐름이 끊겼는지 이걸 알게 해주는 목표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못했어? 왜 또 실패야? 이렇게 말하는 목표는 설계가 잘못된 목표입니다. 목표는 나를 평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무리. 동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목표 설계는 인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생과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미래를 확정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장 무리가 없는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잘 설계된 목표는 나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믿게 합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감각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충분히 멀리 갑니다. 오늘 목표를 더 크게 세우지 말고 목표를 더 잘 설계해 보세요. 압박이 아닌 방향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로, 완벽이 아닌 유연함으로. 그 순간부터 목표는 부담이 아니라 당신을 밀어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동속의 뇌, 다음 사유로 다시 연결됩니다. 오늘의 사유. 목표는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